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아두이노 454편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한다가 감기 몸살에 걸려있는 관계로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중간중간에 기침을 하고 물을 좀 많이 먹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잠깐만요. 됐구나. 자, 한번 해보죠. 오늘은 홈 어시스턴트 6편입니다. 오늘 할 것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제 했던 템플릿하고 템플릿 람다식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있는 이 ESP8266 보드에 지금까지는 센서가 하나씩 치고 들어왔는데 센서가 2개 이상일 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 작동이 되겠는가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3번 온도 센서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DS1820이라는 이 센서가 어드레스만 알고 있으면 하나의 그 디지털 핀으로 여러 개의 센서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2개 이상일 때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는가? 그리고 네 번째, 아예 녹한다가 쓰는 이 사물 인터넷 보드가 2개 이상일 때 어떻게 제어를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다섯 번째, 사물 인터넷 보드가 홈 어시스턴트라는 저 플랫폼하고 HA에 얼마나 의존적인가를 평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제가 사물 인터넷 보드 가지고 자동화를 구현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홈 어시스턴트가 갑자기 다운이 된 거예요. 다운이 됐을 때 얘가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작동이 될 것인가, 요거를 한번 평가를 해볼 건데, 이거는 제가 이 내용을 언급할 때쯤 되면 다시 좀 상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한 내용, 미리 테스트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한 개 정도가 더 있었는데 뭐였지? 그리고 DC 모터 제어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일반적으로 DC 모터 제어하는 거는 저번 주에 했죠? 켜고 끄고 하는 거는 했는데, 오늘은 DC 모터 제어와 RPM을 한번 재볼 겁니다. RPM. 요렇게 한 세트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세트는 워터펌프와 유량 센서로 유량을 측정을 하겠다. 오늘 요렇게,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상당히 어렵겠죠? 이 중에 몇 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거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펼쳐놓은 것 중에 쉬운 것은 센서 2개 이상이 연결됐을 때 그 값을 홈 어시스턴트의 대시보드로 전송하시오가 되겠죠. 자,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GY1님 반갑습니다. 이간식님 반갑습니다. 경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손대리님도 반갑습니다. 자, 지금 녹한다가 준비해 놓은 것, 온습도 센서 DHT11, 이산화탄소 센서 MHZ19B입니다. 간단하죠? 요거 2개를 동시에 여기 연결했을 때 얘가 센서 값을 홈 어시스턴트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저번 주에 했던 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한 어떤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또 별도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하나를 알려드리면 하나밖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면 컴퓨팅 파워, 코딩하는 역량이 조금 아직 좀 약하신 분이라면 제가 알려드리는 한도 내에서만 계속 빙글빙글 이렇게 돌려는 경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센서 1개에서 하는 거면 센서 2개로 확장하는 것은 사실 아주 간단한 일이기는 하나,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에 좀 애로사항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두 개일 때 할 줄 안다면
2개에서 3개 하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겠죠. 1개에서 2개로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본다면 그 이후로는 앞으로 쭉 가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얘네들을 어딘가에 연결을 할 건데요. 얘는 다리가 3개예요. 하나, 둘, 셋. 제일 마지막이 GND, 요 가운데가 데이터, 제일 오른쪽이 VCC. VCC 5V 입력해 줄 거고, 그라운드 연결할 거고, 요 데이터라고 된 핀을 디지털 3번 핀에 연결할 건데, 내부 GPIO 핀 번호로는 얘가 5번이라 했습니다.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센서는 핀이 지금 7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근데 7개가 다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X 해놓은 것은 연결 안 하는 거고, 요 4개만 연결이 되면 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외우지는 못합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요 부분 GND, 요거, 자, 5V. 요 핀을 어디 연결하냐면, 5번에 연결하십시오. 디지털 5번에 연결하고, 요 핀을 디지털 4번에 연결하십시오. 그 다음, 그리고 요거 5번이라고 된 이 핀은 저 GPIO 번호로 하면 14번이고, 4번은 4번입니다. 됐죠? 5V는 5V끼리 병렬로 연결하면 되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끼리 같은 데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딱 연결하세요. 빵판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먼저 딱 걸어주시고, 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컨디션이 좋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죠. 머리가 지금 상당히 아프거든요. 자, 온 습도 센서 연결 끝났습니다. 이산화탄소 센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4번 5번. 자, 이제 연결은 끝났습니다. 자, 센서가 뭐 1개에서 2개로 바뀌었다고 해서 뭐 별로 달라지는 건 없겠죠. 자, 전원을 딱 연결해 줍니다. 이제 홈 어시스턴트를 한번 작동을 시켜보죠. 우리 가상 머신을 딱 켜가지고, 태우킴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요샘님도 환영합니다. 모두 어서 오시고, 좋아요도 좀 빡빡빡빡 눌러주세요. 자, 부팅되고 있습니다. 따따따따따. 자, 부팅이 될 때까지 오늘 할 거, 지금 할 거 여기다가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1번 예제. 온습도 센서와 이산화탄소 센서를 하나의 보드에 연결한 다음 측정한 센서 값을 대시보드에 출력하시오. 간단한 거죠? 홈 어시스턴트 켜졌습니다. 요거 끄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숨겨두고, 홈 어시스턴트는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서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딱 접속해 보시면 이제 어제 녹한다가 열심히 끄적끄적거려 놨던 거에 다 튀어나와 있죠. 좀 정리하고 하도록 하죠. 자, 정리를 좀 하고 안 쓰는 거는 다 지워줘야 됩니다. 됐고 요거는 지금 코드가 들어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온도 센서하고 이산화탄소 센서하고 그놈 두 개를 지금 코드를 집어넣어야 되는 위치를 먼저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ESP 홈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구성하기, add on, ESP 홈에 웹 UI 열기. 요게 지금 녹한다가 등록해 놓은 방금 그 센서를 연결한 보드가 녹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보드가 되는 것입니다. 에디트를 눌러서 여기다가 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코딩을 여기 자유롭게 기술을 하면 되는데, 그때 온습도 센서하고 이산화탄소 센서는 이미 ESP 홈에 등록이 되어 있는 디바이스다 했습니다. 먼저 MHZ19 여기 있죠? 여기서 필요한 코드를 가지고 옵니다. 요만큼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먼저 메모장에 붙여놓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얘도 필요하고, 또 아래쪽으로 쭉 가보시면 온도, 템퍼러처 안 보이네. DHT 여기 있죠. DHT라는 게 있고 여기 들어가서 요만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 두 개가 하여간 짬뽕이 됐을 때 두 개의 센서 값이 한 방에 합쳐지는 건데요. 지금 ESP 홈이라는 것은 YAML이라는 어떤 양식으로 포맷으로 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잘 보시면 이거는 이산화탄소 센서 거, 이거는 온습도 센서 겁니다. YAML에서 말하기로는 지금 센서라고 하는 것 안에 이렇게 얘도 센서고 얘도 센서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같은 센서로 묶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요만큼이 요 안으로 포함이 되고 이 부분이 날아가게 된다면 센서가 두 개가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플랫폼 하나가 센서 한 종류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위에 UART라고 된 이것은 이산화탄소 센서가 얘가 사용하기 위해서 정의를 해놓은 거니까 지금 제가 볼록 지정해 놓은 게 하여간 순수하게 이산화탄소 센서를 핸들링하는 부분이고 요만큼이 온습도 센서다라고 보면 되겠죠. 업데이트 인터벌이 60S라는 것은 1분에 샘플 하나씩을 보낸다는 의미라 했습니다. 2초에 하나씩 보내는 걸로 하죠. 2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제가 연결하라고 했던 방식 있죠. 이산화탄소 센서에 RX핀을 TX핀을 디지털 4번에 RX핀을 디지털 5번에 연결하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는 이게 반대로 연결이 되니까 여기 얘가 이산화탄소 센서의 TX핀에 해당이 되니까 요게 5번 4번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GPIO D4번, GPIO 4번. 그리고 얘는 디지털 5번 핀에 해당이 되니까 14번이 들어가면 됩니다. 됐죠? 보레이트 9600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온습도 센서는 현재 GPIO 5번에 연결이 되어 있죠. 끝났습니다. 요걸 가지고 가서 요거는 어제 했던 내용이고 요만큼 부분을 요걸로 바꿔치기 해주는 겁니다. 업로드 해보죠.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푸른 달님도 반갑습니다. 모두 어서 들어오십시오. 잠시만요. 이거 지금 온도가 몇 도지? 왜 이렇게 덥죠 오늘? 문을 조금 이렇게 열어놔야 되겠다.
자, 코드가 쭉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됐고 이제 보라 색깔 화면 나오는 것만 확인하면 되죠. 아, 오래 걸리네. 오래 걸리네. 아, 됐죠. 자, 이제 둘러보기 가가지고 이렇게 리플레시 해주시면 자, 센서 값들 전부 다 나오죠. 그죠? 요 이산화탄소 농도하고 이산화탄소 센서에 붙어있는 온도 센서, 그리고 온습도 센서에 달라붙어있는 온도 센서, 습도값, 이렇게 4개가 동시에 날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1번 예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2개 하는 거 이제 봤으니까 여기서 센서 하나 더, 보드에 남는 디지털 핀에 센서 하나 더 연결하겠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보드 1개에 센서 2개.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전략을 틀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산화탄소 센서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됩니다. 지금 녹한다가 요만하다고 할 때 온습도 센서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유기는 여기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으니까 요만큼 거리가 한 10m 정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거랑 보드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상당한 낭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드를 나누는 게 맞잖아요. 그럼 요쪽에 사물인터넷 보드 하나 달아주면 되고 요쪽에 사물인터넷 보드 하나 달아준 다음에 공유기를 통해서 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보드가 갑자기 한 개가 더 필요해졌습니다. 얘는 온습도 센서만 측정을 하고 이산화탄소 센서는 요 보드를 등록을 해가지고 요 보드에서 센서 데이터를 업로드 하도록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이 보드 하나 추가하는 그 과정부터 다시 해야 되죠. 자, 약간 복습하는 느낌으로 새로운 보드를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드 추가하려면 여기 ESP 홈 메인으로 와서 New Device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일단 제일 처음 최초 한번 이 디바이스가 컴퓨터하고 USB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컴퓨터 쪽에다가 꽂아줍니다. 그 다음 Continue 누르고 디바이스 이름을 선택을 해줘야 되죠. 노칸다2 하겠습니다. 노칸다2. 노칸다2. 그리고 보드 종류는 ESP8266입니다. Next. 자, 이제 인스톨 들어가죠. 여기서 Plug into this computer 눌러줍니다. 그럼 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다 되면 요 다운로드 링크가 활성화가 돼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게 빨리 끝날 때도 있고 좀 느리게 끝날 때도 있는데 아무튼 좀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한번 기다려보죠. 커피 한 잔들 하시고 뭔가 좀 빨리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녹한다처럼 조급하다면 뒤로 갔다가 한 번씩 이렇게 눌러도 보고 어떨 때는 굉장히 빨리 돼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빨리. 됐다. 이렇게 되면 다운로드 프로젝트 딱 눌러서 노칸다2 factory.bin이라는 파일이 지금 다운로드 됐거든요. 요거를 이제 두 번째 링크를 눌러가지고 커넥트 컴퓨터하고 지금 그 등록하려는 보드가 USB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골라주고 인스톨 누른 다음에 방금 다운로드된 저 파일을 인스톨 해주는 겁니다. 요 과정이 최초 한번 진행이 됐을 때 두 번째부터는 이 보드가 컴퓨터하고 다시 대면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전원만 공급해주고 어딘가 설치해두고 OTA로 업로드해주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쭉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럼 지금 보드가 두 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원선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자, configuration installed 이제 떴죠? 됐습니다. 이제 끄고 디바이스 두 개가 이렇게 덩그러니 놓인 상황이고, 자, 이게 노칸다 2입니다. 요게 노칸다 1이고 둘 다 컴퓨터에 연결될 필요 없고 뭐 보조 배터리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전원을 공급을 해줍니다. 자, 이산화탄소 센서는 이쪽에 다시 연결할 건데요. 아까 연결했던 방법을 다시 활용을 해서 여기 연결했던 대로 그대로 여기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핀이 그라운드였거든요. 자,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 그 다음 5V 뿅 꽂아주고, 그 다음이 RX 핀을 5번에 꽂아주고 TX 핀을 4번에 꽂아주고, 얘는 지금 코드가 들어있는데 온습도 센서랑 이산화탄소 센서 코드가 지금 다 들어가 있고 얘는 아무 코드도 없는 상황이죠.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보드 두 개 다 온라인으로 떠있죠. 노칸다라는 디바이스는 지금 온습도 센서만 달아줘야 됩니다. 여기 안에서 바로 여기서 작업을 할게요. 자, 요만큼이 이산화탄소 센서 거였죠. 요만큼. 요거랑 요거를 빼줍니다. 얘만 덩그러니 두면 되죠. 자, 세이브 해두고, 그리고 요거 에디트, 요거는 이산화탄소 센서 요만큼이 들어가면 되죠. 요만큼을 대충 한 여기쯤 위치 잡고 집어넣어주고 세이브 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올이라는 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됐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제가 코드는 변경을 해놓은 상태죠. 세이브 해놨으니까 업데이트 올 해보는 겁니다. 자, 먼저 노칸다 보드부터 OTA가 진행이 되네요. 프로그램 업로드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노칸다 2도 컴파일 해가지고 OTA가 진행이 됩니다. 자작나무님 반갑습니다. 안현용님 반갑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마음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주 심한 감기 몸살에 지금 걸려가지고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하다가 체력이 좀 딸릴 것 같으면 중간에 도망갈 수도 있어요. 도망갈 것 같은 어떤 분위기가 나왔다. 그러면 저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보드 두 개 다, 서머리도 나오네요. 석세스 두 개 다 됐네요. 그러면 둘러보기 가보시면 이상하게도 온습도 값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이거 왜 그러냐면 두 번째 보드는 방금 갓 추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구성하기에 기기 가보시면
녹한다라는 건 돼 있는데 발견된 구성 요소 새로운 게 하나 더 떠 있다 그죠? 요거 구성하기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영역은 거실, 주방, 침실 뭐 자기가 원하는 영역을 뭐 이거는 카테고리 같은 거예요. 똑같이 거실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두면 자 아까랑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동일하되 보드가 두 개로 나뉜 상황 됐습니다. 그죠? 요거 두 개 이제 떨어졌으니까 어디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겠죠? 이번 예제였습니다. 보드 두 개를 준비해서 온습도 센서가 달린 보드와 이산화탄소 센서가 달린 보드를 각각 등록해서 센서 데이터를 출력하시오. 주흠님 반갑습니다. 범준님도 반갑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자, 3번. 3번은 이제 조금 어려운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볼 건데요. 이게 가능한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보드 1번에 버튼이 달려있다. 버튼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버튼, 텍트 스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보드 1번에 달려있고, 보드 2번에 LED가 달려있다. 보드 1번에서 버튼이 눌려지면 보드 2번에 있는 LED가 토글 되도록 하시오. 켜져 있으면 꺼지고 꺼져 있으면 켜지고. 이것은 홈 어시스턴트의 자동화를 이용을 하면 무조건 가능한 건데 YAML 안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HA의 자동화, 그 다음 YAML의 자동화. 각각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자, 코드 저장을 하고 넘어가야죠. 자, 큰일 날 뻔했네. 454-1-1 이거는 온습도 센서 보드 2-1이구나. CO2 센서 보드. 자, 코드를 잘 남겨드리는 게 녹한다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됐다. 자, 이제 작업해보죠. 센서 이제 얘네들 좀 빼놓고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얘가 보드 1번, 얘가 보드 2번이에요. 보드 1번에는 이렇게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 2번에는 아니다. 맞나? 얘가 보드 1번이네요. 8번이 얘가 보드 1번, 얘가 지금 보드 2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이 달리고 여기 LED가 달려야 되겠네. 어떻게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좀 떠오르시나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요놈 보드에 달려있는 버튼을 눌렀는데 요놈 보드에 달려있는 LED가 켜지고 꺼진다. 저번 주까지는 LED하고 버튼이 다 여기 달려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원래부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념이 바뀐 상황이죠. 텍트 스위치 접점 두 개 중에 하나를 그라운드에 딱 꽂아 주시고 나머지 하나를 자, 디지털 3번 핀에 꽂아 두겠습니다. GPIO 5번이죠. 얘도 똑같이
LED의 마이너스 쪽을 그라운드에 꽂아주고 플러스 쪽을 디지털 3번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똑같이 GPIO 5번입니다. 자, 해보죠. 일단 작동시킬 수 있는 코드를 넣어 놓아야 되잖아요. 이쪽에는 버튼이 달려 있고 ESP 홈에서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센서입니다. 디지털 센서. 하이로우를 가진 이진 센서인데 우리 바이너리 센서라고 부르기로 했죠. 여기 잘 찾아보시면 센서 쪽에 바이너리 센서 컴포넌트의 플랫폼이 GPIO인 거 얘를 초이스 하시면 되고 가지고 오셔서 자, 번호가 5번이 되는 거죠. 디지털 3번 핀. 그리고 LED 스위치를 하겠습니다. LED 스위치. 디바이스 클래스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우고. 일단 요렇게만 세이브 해두고 여기는 LED가 달려 있는데요. LED는 GPIO 그 스위치 활용하시면 되죠. 스위치 컴포넌트로 가셔가지고 요거 쓰시면 되죠. 가지고 와서 요만큼을 바꿔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GPIO 번호 똑같이 5번이고 My LED라고 해두겠습니다. 자, 됐죠? 그럼 두 개 다 업데이트 all 하겠습니다. 그러면 홈 어시스턴트 화면에 버튼을 눌렀냐 말았냐 하는 바이너리 센서가 하나 나올 거고 LED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스위치 이렇게 두 개가 UI에 나오게 되겠죠. 그 두 개의 관계를 자동화로 묶으면 일단 기본적인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래 걸리네요. 그동안 3번 지금 3번 예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1번 보드 끝. 프로그램 업로드하기도 참 간편하죠. 보드가 예를 들어 10개 이상이다. 10개의 보드 코드 다다다다닥 수정해주고 업데이트 올 눌러놓고 저기 가가지고 커피 한잔하고 바람 한번 쐬고 오면 아마 다 돼 있지 않을까요?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이제 장군이 오셨으니까 다들 차렷. 자, 업로드 다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대시보드로 딱 가보면 자, 이 두 개의 컴포넌트가 생겨 있다, 그죠? 자, 한번 해보죠. 먼저 요 My LED라고 된 거를 누르면 자, LED 켰다 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버튼을 누르면 지금 아무 반응이 없다, 그죠? 요거는 지금 잘못된 코드입니다. 왜냐면 지금 버튼을 연결한 방식이 이 보드에 있는 내부 저항을 사용하는 인풋 풀업 방식으로 제가 버튼을 달아놨거든요. 까먹었네요. 자, 그래서 보드가 버튼이 달려있는 요 보드 여기 가가지고 요렇게만 델랭 써놨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옵션을 조금 더 줘야 저 버튼이 지금 작동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Activating Internal Props라고 된 거 보이죠? 내부 풀업 저항을 쓰는 방식일 때는 요렇게 쓰라라고 돼 있죠. 이미 요걸 가지고 갑니다. 자, 핀 번호는 5번이고 자, input true, 풀업 true 됐고 그 다음 풀업 방식인 경우에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버튼을 눌렀을 때
low가 나오고 안 눌렀을 때 high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반대거든요. 우리는 뭔가 눌렀으면 on이 되는 거고 안 눌렀으면 off가 되는 게 직관적이잖아요. 얘는 그게 반대입니다. 누르면 꺼지는 거고 떼면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이상하죠. 그럴 때는 inverted true라는 거를 붙여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핀에 같이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inverted true까지 붙여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버튼이 이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올려줍니다.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모두들 녹한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기 참 좋은 시간이죠.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제 조금 기다려보면 이쪽에 사용 불가라고 된 게 활성화가 될 겁니다. 나왔죠? 그러면 LED 켰다 껐다 켰다 껐다 대시보드에서는 이게 돼야 되겠죠? 눌러졌다 안 눌러졌다 눌러졌다 안 눌러졌다 요거 두 개의 관계를 홈 어시스턴트에서 그 자동화로 묶을 수가 있었죠? 그 작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구성하기, 자동화, 자동화 추가하기, 빈자동화 시작하기. 트리거 언제 할 거냐? 녹한다라 디바이스 이름이 녹한다였죠? 녹한다라는 디바이스에 그 바이너리 센서가 있는데 잠깐만요. 뭐냐? 왜 없냐? LED 스위치. 잠시만요. 이 뭔가 좀 이상한데. 잠깐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또 2번. 이름이 LED 스위치 맞구나. LED 스위치라고 제가 붙여놨네요. 자, 다시. LED 스위치라고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자, 녹한다라는 디바이스에 LED 스위치라는 게 있는데, 그 놈이 켜졌을 때, 동작이 녹한다2라는 디바이스에 my LED를 톡을 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저장하기. 그러면, 독립된 두 개의 디바이스 간에 자동화가 연결이 된 겁니다. 해보죠. 그럼 이거를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 얘가 켜지는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는 거고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죠? 지금 이 관계는 홈 어시스턴트의 자동화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는 거죠. 이게 1번 방법입니다. 자, 2번. 그럼 요거 이제 삭제하고 2번 방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더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원래부터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2번 방법은 버튼이 지금 녹한다 1번 디바이스에 달려 있잖아요. 여기에 YAML 코드 가지고 다른 보드에 있는 어떤 목적물을 온오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요거는 어제 했던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자, 먼저 바이너리 센서가 눌려졌냐 안 눌려졌냐를 여기서 트리거로 감지를 해야 되겠죠. 바이너리 센서 쪽으로 갑니다. 바이너리 센서 코어 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센서 코어 있죠? 그러면 잘 기억하세요. 자동화는 트리거, 컨디션, 액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어로는 컨디션은 일반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트리거와 액션,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이 뭐냐? 바이너리 센서가 눌려진 거니까 on press라는 트리거가 오면 되는데, 이거 잘 보시면, 근데 좀 구분을 안 해놨네요. 오토메이션스에 보시면 여기 on press 보이죠? on press. 요쯤에다가 딱 둡니다. on press 눌려졌으면 그때 이제 then
뭐 할 거냐? 여기 이제 뭐 할 거다가 또 나오는 LED를 켰다 껐다 한다는 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LED가 달려있는 스위치 컴포넌트의 액션을 찾아야 됩니다. 스위치 컴포넌트로 가셔서 토글하는 액션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미 여기 있네요. 스위치 토글 해가지고 요거 있죠? 요 부분 싹 가지고 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구문을 해석하기로는 바이너리 센서가 지금 나한테 있는데 그놈이 on 프레스 눌려졌다라는 어떤 원인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스위치 토글을 하겠다. 릴레이 1이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의 스위치를 토글 하겠다는데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나 이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컴포넌트 ID가 들어가거든요. 컴포넌트 ID가 들어가는데 이 컴포넌트 ID는 자기 이 YAML 코드 안에 있는 ID가 들어가거든요. 다른 디바이스에 있는 ID를 끌어다 오려면 여기다가 뭐를 적으면 되겠는가 라고 해서 봤을 때 제가 일단 얇게 봤을 때는 LED가 달려있는 이쪽에 먼저 ID를 줘야 됩니다. 지금 제어해야 되는 스위치가 얘거든요. 요놈에다가 ID LED1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노칸다2라는 디바이스 안에 있는 LED1이잖아요. 그래서 노칸다2.LED1이라고 하면 얘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만약에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스위치가 랄랄랄랄라 해가지고 ID가 my ID 요런 게 있다면 요 my ID라는 걸 여기 바로 이렇게 갖다 쓰면 얘랑 이제 일치하게 되는 건데 내가 제어해야 될 LED는 지금 이 보드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보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자, 노칸다2라는 이름을 가진 보드 안에 LED1이라는 스위치를 제어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될지 말지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노칸다의 상상력입니다. 빨간 줄이 바로 딱 꺼이네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점은 찍을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아닌가 봅니다. 이거 어떡하죠? 저는 이렇게 쓰는 건 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큰일 났네. 스위치.토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릴레이 1이라는 걸 찾을 수 없는데 LED 1도 지금 찾을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식별하지?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어디 나와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요거는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YAML 자체에서 자동화를 걸 때 보드가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일단 요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요렇게 하니까 에러 나네요. 요거는 다음에 지금 HA 자동화는 뭐 지금 했잖아요. 요거는 했고 YAML에서 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 4번은 뭘 한번 해보느냐. 자, 이번에는 이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온도 센서 얘 있잖아요. DS1820이라는 센서가 하나의 디지털 핀으로 여러 개의 센서 값을 측정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에 한 개 구동하는 거는 제가 보여드렸죠. 지금
세 개를 동시에 연결해가지고 3개의 센서 데이터를 동시에 한번 가지고 와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두이노용 라이브러리 이름부터 원와이어 그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얘네 3개 다 똑같은데 연결하면 됩니다. 3개가 다 보면 이렇게 줄이 3개가 있거든요. 노란색, 까만색, 빨간색.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온도 센서가 3개니까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인데 얘네들 다 똑같은데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빨간색은 5V, 검정색은 그라운드, 노란색은 몽땅 묶어서 디지털 3에 연결하되 한 개 추가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노란색하고 빨간색 사이에 4.7kΩ짜리 저항을 걸어줘야 됩니다. 풀업 저항. 요것만 신경 쓰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원래 녹한다가 쓰는 것은 이거였거든요. 얘는 커넥터 타입이라서 쓰기가 좋은데 얘네들은 커넥터가 없어가지고 이게 빵판에 꽂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빵판에 꽂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시연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좀 고민스러운데요. 이창훈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점퍼 케이블을 지금 연결할 수도 없고 납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마루님 혹시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이거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마루님이 주신 부속품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얇은 거도 찝히나요? 요거 이용하면 왠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 군데로 다 묶으면 되는 거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빨간 것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는 어차피 커넥터가 있으니까 아이고 짱짱하다. 아 돼요? 아 좋습니다. 끝까지 쑥 넣어야 돼요? 끝이라는 느낌이 딱 있네요. 됐어. 그 다음 까만 거. 역시 마루님이 짱입니다. 이런 사태를 예견을 하고 이거를 보내주신 것 같네요. 뭔가 딱 물린 느낌이 나네요. 자, 노란 거도 지금 다 똑같은데 연결해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됐다. 반대쪽에는 점퍼 케이블을 한번 달아줘 보겠습니다. 됐어. 뭔가 딱 물리는 느낌이 났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마루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자, 그럼 지금 딱 봤을 때 연결하기가 좀 어렵네요. 하나씩 아이디를 좀 알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몰라. 일단 한번 해봅시다. 저도 이건 아두이노 때도 이건 안 해봤던 거라 가지고요. 상당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빵판에다가 먼저 요 보드는 지금 빵판에 먼저 5V 그라운드를 걸어 주겠습니다. 자, 이게 공통 전원이니까 일단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얘들 빼고 한 놈부터 한번 하는 거를 다시 해보죠. 한 놈부터 하는 거를 하나를 한 다음에 세 개를 확장하는 게 순서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시그널은 여기 빵판에 여기서 들어오는데 4.7kΩ짜리 저항이 필요하다고 했죠. (4.7짜리를) 하나 가지고 와서 플러스하고 여기 시그널 핀 사이를 딱 걸어주고 여기로 향하는 겁니다. 디지털 3번. 자, 그럼 이제 연결 끝났죠?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제가 껐고요. 여기서 작업을 할 건데, 자. 됐고. 자, 방금 보셨던 온도 센서는 미리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얘도 DS1820 여기 있죠? 달라스 머시기. 먼저 요 녀석의 어드레스를 알아내야 됩니다. 어드레스를 알아낼 때는 요것만 적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신기하죠? 요만큼만 카피해 가서 이 코드에다가 연결된 핀 번호만 적어주는 겁니다. 핀 5번 디지털 3번 핀이죠. 그리고 나서 이 로그 화면을 계속 켜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 나한테 연결되어 있는 온도 센서 목록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걸 먼저 확보를 하셔야 돼요. 자, 보라색 화면 딱 나온 다음에 보면 뭐 디바이스 파운드 해가지고 주소가 나올 거예요. 어드레스. 여기 있죠? 파운드 센서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은 한 개 제가 연결해 놨잖아요. 두 개를 더 연결하게 되면 저 주소가 총 3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 연결해 보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연결했거든요. 같은데 다 연결하면 되니까. 그럼 이 코드를 뭐 다시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뭔가 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주소가
딱 3개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 근데 주소가 1개밖에 안 나오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봤을 때 접촉이 접촉이 이게 잘 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잘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완벽한데 이보다 완벽할 순 없는데 지금. 아, 선을 좀 더 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되면 그냥 원초적인 방법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아, 검색이 안되네요. 아, 좋지 않네. 할 수 없다. 하필 커넥터 타입으로 사야 될 걸 하필 잘못 사가지고. 그렇다면 이거를 아이 자 이거 뭐 얘기나 하면서 이거 한번 만들어 보죠.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잠깐만 시간을 한번 들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냥 달겠습니다. 그거를 점퍼 케이블을 달아버리겠습니다. 좀 속도감 있게 지금 해야 되는데 아이 큰일 났네. 근데 이거를 그때는 왜 제가 과거에 녹한다는 왜 이걸 몰랐을까요? 하긴 라이브러리가 좀 수상하긴 했었거든요. 막 어드레스라는 말이 나오고 막 그러길래 아 이거는 뭐 그러한 개념이 들어있는 센서가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말았었는데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과거에 아두이노 쪽에서도 요 센서를 다뤘을 때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 병렬로 연결했으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뭐 급하게 한다고 대충 깠는데
이제 서로 같은 것끼리 이렇게 연결해주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자, 그 다음 또 점퍼 케이블을 까야 되죠. 아, 귀찮아. 아, 너무 귀찮다. 컴돌이 치고는 좀 잘 까지 않나요? 다른 핀에 연결해줘야 되는 걸로 저도 생각을 했는데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되면 아주 재밌겠죠? 그래서 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저 먼 곳에서 지금 개 한 마리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요즘 철 되면 이 농촌에는 개소리가 아주 장렬합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점퍼 케이블을 다 달았습니다. 절연 작업만 조금만 하고, 개소리 왜 나냐고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아마도 뭐 자기네들끼리 그거 하는 거죠. 요즘 농촌에 가가호호 개 한 마리씩 전부 다 있거든요. 누가 하나 운을 띄우면 다 같이 짖는 겁니다. 누가 왈 하면 저기서도 왈왈왈왈, 또 저쪽 산에서 월월월월, 난리도 아니에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만 대충 이렇게 덮어놓고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볼 거니까 대충 이렇게 덮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래 걸렸죠? 되기를 바라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시그널 됐다. 뭐 전원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아, 빨리 되면 좋을 텐데. 그래도 안 나오는데. 잠깐만, 이건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인가? 센서가 고장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센서 데이터 선마다 풀업정을 걸어줘야 되는 건 아니겠죠? 나왔다. 자, 파운드 센서 아이디 3개 나왔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4번 예제할 수 있겠네요. ESP8266 보드 1개에 DS1820 센서 3개를 동시에 연결해서 센서 값을 대시보드로 옮기시오. 아, 제가 안하고 넘어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섭섭할 뻔했죠.
녹한다의 출력 결과. 그럼 요 아이디를 알아냈으니까요. 요 센서를 아이디 하나마다 센서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지고 가서 센서가 총 3종류겠죠?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인데 요거는 온도 센서 템프1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템프2, 템프3 각각 어드레스가 저기 박혀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구분하려면 온도를 이렇게 손으로 쥐어서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아이디를 식별을 해내면 되겠죠? 누가 뭔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 대충 때려 넣어 놨겠습니다. 이게 이 센서는 디지털 핀 개수 제한 없이 쓸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 뭉탱이를 가지고 가서 이 코드에다가 이제 다시 반영을 해주는 거죠. 요렇게 에러 안 나죠? 자, 온도 센서 3개 나왔죠? 그럼 요거는 카드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카드 쪽으로 가가지고 게이지 컴포넌트로 누가 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게이지 템프1 템프2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1번 온도 센서부터 온도를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손으로 꽉 쥐어서. 한 놈만 올라가는 놈이 있겠죠? 아! 빼먹은 게 있네요. 자, 우리 ESP 홈에서 센서 값 이렇게 하잖아요. 특별하게 뭔가 적어주지 않으면 데이터 업로드 간격이 60S 1분입니다. 분당 하나씩 데이터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자, 요 업데이트 인터벌 필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전부 다 1S 왜 안 나오냐? 이 업데이트 인터벌은 얘는 특이한 게 여기 붙는 게 아니고 여기 붙습니다. 여기. 이건 제가 저번 주에 밝혀낸 사실이죠. 잘 기억해 주시고 올려줍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맥시멈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3개 정도는 문제 없는 걸로 일단 나오니까 필요에 따라서 늘리거나 줄여서 쓰시면 되는데 지금 연결 방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통신버스에 RS485 연결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로 그려드리죠. 자, 빨간 선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녹색 선이 시그널 선입니다. 까만 선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통신버스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요거 S S하고 플러스 사이에 4.7K 짜리 저항이 걸려 있는 거고 요때 온도 센서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죠. 1, 2, 3가 있으면 각각이 연결이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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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똑같이 이렇게 연결해 나가면 되겠죠. 자, 빵판에다가 쫙 연결해 놓고 똑같은 자리
빡빡빡빡빡빡 꽂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한 놈 한번 잡았습니다. 밑에 올라가는 놈 있죠? 요거 20몇 도 올라가는 놈 있잖아요? 요 놈이 지금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놈입니다. 알아내면 되겠죠, 이렇게. 자, 놓았고. 이제, 빨리빨리 내려가진 않네. 저거 한번 다른 거. 2개 중에 하나겠죠? 지금 저 올라가는 놈 있죠? 제가 2번입니다. 그죠? 마지막 것도 한번 잡아보죠. 16.6도로 돼 있는 쟤도 손으로 이렇게 꽉 쥐면 올라가죠? 노칸다의 손은 굉장히 뜨겁거든요. 정열적인 손바닥이라서 온도가 엄청 잘 올라갑니다. 자, 온도 센서 3개 다 잘 돌아가죠? 방금 보여드렸던 것은 ESP 홈, 그러니까 홈 어시스턴트 키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아두이노에서 이렇게도 똑같이 원래부터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좋은 구경 했죠? 좀 시간 들이긴 했지만 좋은 구경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만족하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게 방금 보셨던 게 예제 4번이었습니다. (454-4) DS1820 센서 3개 활용하기. 자, 다음 다음은 이제 모터 속도 제어하는 거랑 RPM 측정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터는 제가 요 놈을 준비를 해놨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 DC 모터예요. 500원짜리 미니카용 모터 있잖아요. 그 모터에 프로펠러를 달아놓은 거고요. 프로펠러에 잘 보시면 자석이 달려 있습니다. 한쪽에 여기만 자석이 붙어 있죠. 그리고 그 자석이 회전할 때마다 홀 센서를 한 번씩 만나게 되는데요.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홀 센서 한 번 만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당 자석이 홀 센서를 몇 번 만났는지를 감지를 해낸다면 RPM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RPM을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주에 이미 시연을 했고, 오늘은 이 모터의 속도 제어를 하면서 RPM을 측정하는 방법을 먼저 대시보드에 구현을 하고, 람다식을 이용해서 템플릿 버튼하고 뭐 기타 등등 가지고 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어를 하겠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님 반갑습니다. 지금 또 기침이 도져가지고 잠깐만요. 이 모터는 모스펫 가지고 제어를 할 겁니다. 원래는 릴레이 가지고 온오프 제어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속도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스펫 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스펫의 출력단을 DC 모터에 이렇게 딱 꽂아주는 거예요. 모스펫의 자세한 설명 원하시면 노칸다가 저번 주에 했던 것 중에 모스펫 관련된 부분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제가 전부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여기 홀 센서가 있고 이쪽에 이제 이게 모스펫을 제어를 하는 핀이죠. 자, 한 단계 한 단계 하겠습니다. 먼저 DC 모터를 제어하는 파트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한 번에 쑥 만들어 버리면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 단계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빵판에 이렇게 딱 걸어놔 주시고, 자, 모스펫 딱 보시면 시그널 플러스 시그널 VCC 그라운드라고 아마 돼 있을 거거든요. VCC 5V 연결하시고 그라운드 연결하시고 SIG 시그라고 된 핀을 디지털 3번에다가 꽂아서 쓸 겁니다. 뿅 뿅 뿅 됐죠? 요렇게 두고 이제 저 모터 속도 스피드 제어하는 예제를 저기다가 갖다 넣어야 되는데요. 보자. 그것을 제어하는 예제가 PWM 제어로 하시면 되거든요. 잠시만 뭐 가지고 했더라? 이렇게 기억이 좀 아리까리하네요. 프리퀀시 라이트 쪽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모노크로매틱 라이트에 요거 요만큼을 가지고 와서, 자, 제가 지금 D3에 연결해 놨죠? 그럼 GPIO 번호 5번입니다. 그럼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5번 핀을 PWM 핀으로 지금 ESP 홈에서 활용을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요렇게 두고 그 다음에 요렇게 두고 아웃풋 잠시만요. 이거 어떤 패턴으로 쓰더라? 제가 저번주에 했던 내용이 전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요. 프리컨트를 세트하는 거를 일단 얘를 한번 그냥 갖다 놔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UI에 뭔가 출력이 되는 형태는 아니고 정의를 하는 형태라 가지고 몰라.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저 라이트 예제 가지고 제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코드가 샥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부 전원 딱 꽂아주고, 자, 5번 예제 한번 적어보죠. 5번 DC 모터를 모스펫을 이용해서 D3에 연결하고 홀 센서로 회전량을 측정해서 대시보드에 출력하시오. RPM을 측정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얘는 아마 이렇게 방금 YAML에 제가 적어놨잖아요. 화면에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 myLED라고 된 거는 디바이스 2 거고, 아웃풋이라는 컴포넌트는 화면 어디에도 보이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정의만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디지털 3번 핀이 PWM 핀으로 ESP 홈에서 프로젝트에서 지정은 됐는데, 저 놈을 제어할 수 있을 만한 컴포넌트를 템플릿으로 이제 구현을 해 나가면 되겠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액션을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볼 건데, PWM 아웃풋 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네. 퍼센테이지로 뭔가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 레벨 퍼센트. 그렇죠. 요 액션을 활용을 하면 되겠네요. set 레벨에다가 몇 퍼센트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면, 그럼 0이라는 게 꺼지는 거고, 100%면
풀파워로 켜라는 거니까 켰다 껐다 하는 버튼을 일단 먼저 만들어 보죠. 끈다, 50% 켠다. 이렇게 세 개의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죠. 요거 일단 메모해 두고. 자, 이제 조각 맞추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가상의 버튼, 아무 기능이 없는 버튼을 3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제일 좋은 게 버튼 컴포넌트의 템플릿 버튼이었죠. 요 놈을 싹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3개를 때려 넣습니다. 버튼이 3개라는 거는 요 플랫폼이 3개여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제가 온 프레스는 트리거죠. 눌렀을 때 뭘 할 거냐, 누르면 then 여기 액션 나왔었죠. 요만큼 가지고 와서 여기 붙여 넣는 겁니다. 이제. 아웃풋, 그러니까 아웃풋이라는 거는 요 이름을 말하는 거죠. 요 아웃풋 컴포넌트 1의 레벨을 0%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하면 되겠죠. 녹한다 잘 쓰죠. 홈 어시스턴트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50%, 얘는 100%. 이렇게 가고, 이 버튼의 이름은 set 0%.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보죠. set 50%, set 100%. 됐죠? 에러 한 개도 안 나죠? 업로드 하는 겁니다. 빠빠. 연금술사님 어서 오십시오. 모두 좋아요 빡빡빡빡 좀 눌러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요런 내용들은 홈 어시스턴트하고 아두이노 쪽하고 동시에 이렇게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홈 어시스턴트를 주축으로 하시는 분들은 요런 내용을 잘 안 할 겁니다. 제가 왜냐면 어렵거든요. 자기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저는 지금 반대인 상황이죠. 홈 어시스턴트를 잘 모르고 아두이노 쪽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두 개가 이렇게 퓨전이 딱 돼야 되는데. 자, 이 코드가 이제 싹 돌아가면, 이 코드가 샥 돌아가면, 어휴, 빨리 안 되네. 됐다. 왜 안 나오니? 됐죠? 자, set 0%, 50%, 100% 이렇게 3개가 나왔고 100% 누르면 얘가 이제 100% 속도로 돌아가고 0%라는 거는 꺼지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꺼지는 거고 돌아가는 거 보이죠? 50%는 애매한 속도로 이렇게 돌아가죠. 소리 잘 들어보세요. 차이가 있죠? 요런 식으로 속도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어제 제가 했던 템플릿 뭔가 템플릿 돼 있는 거 가지고 요렇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프로그레스 바 개념으로 속도 조절을 하시려면 넘버라는 컴포넌트 템플릿 넘버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 뭔가 지정된 스피드가 요렇게 지금처럼 구간이 있다면 버튼으로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모터 제어하는 거 끝났죠? 3단계로 이제 50%, 100% 이렇게 조절하는 거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이제 회전할 때 홀 센서를 몇 번 만났는지 디지털 펄스를 계산을 해내면 되거든요. 이제 그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죠. 얘는 이렇게 딱 벗겨보면 VCC 그라운드 디지털 아웃, VCC 그라운드 DO, AO 이렇게 4개의 핀이 있거든요. AO는 안 쓰고 VCC 5V 그라운드 연결하고
디지털 아웃이라고 된 핀을 4번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4번에 GPIO 번호도 4번이죠. 그래서 4번이라고 두고 이제 펄스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VCC 그라운드 4번, VCC 그라운드 4번. 보라색이 VCC, 녹색이 그라운드, 노란색이 4번.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 요거 불 잘 보세요. 요 LED 잘 보세요. 지금 두 개 다 불 들어와 있죠? 자석하고 날개하고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한쪽은 꺼지는 거 보인다, 그죠? 요 반짝임의 관계를 디지털 4번 핀 가지고 측정을 해서 분당 저 LED가 몇 번 깜빡이는지를 측정을 한다면 그게 이제 RPM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좀 어렵나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활용을 해야 되는 어떤 근본이 되는 놈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놈은 펄스 카운트라는 걸 찾으면 돼요. 여기 있죠? 펄스 카운트. 분당 몇 번 펄스가 나오는지를 계산하는 건데요. 요 자체가 그냥 아주 좋은 겁니다. 요렇게 두고 지금 4번 핀이죠? 4번 핀에 모터 RPM이라 하겠습니다. 플랫폼 펄스 카운터로 하고 여기다가 단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쭉 찾아보시면 여기 있죠? Unit of Measurement라고 되어 있는 요게 단위가 뭐냐 하는 건데 단위 RPM이라 할 겁니다. RPM. Totally Nothing님 반갑습니다. 됐고 그 다음 뭐 따로 이제 뺐을 만한 거 없네요. 업데이트 인터벌 얘만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업데이트 인터벌 1초에 한 번마다 업데이트 하는 걸로 요렇게 딱 잡아두면 이제 끝이 났죠. 해보겠습니다. 그죠? 센서인데 센서의 일종인데 펄스 카운트 GPIO 4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인터럽트 카운트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됐네. 자, 모터 RPM 이제 나왔죠? 이제 작동이 돼야 되니까 한번 작동을 시켜보죠. 50% 1500, 1600 RPM 정도 측정되죠.
더 높죠. 높고 낮음이 분명하죠. 그죠? set 0% 하면 0. 이거 한 1500, 1600 나왔었죠? 그죠? 그대로 나오죠? 그럼 다시 끄고. 얘는 2500점 나왔던가요? 그죠? 그럼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DC 모터 속도 제어를 하고 RPM을 측정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해보겠습니다. 2단계 정도 레벨업을 지금 단계적으로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레벨업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첫 번째는 할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0%, 50%, 100% 3개의 버튼으로 제어하도록 돼 있잖아요. 요거 말고 쭉 끌어다가 놓는 걸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프로그레스 바를 말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아까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템플릿 넘버라는 게 있어요. 넘버 컴포넌트의 템플릿 넘버. 얘가 우리가 말하는 그 끌었다 땡겼다 할 수 있는 드래그가 가능한 어떤 컴포넌트인데 요 놈의 트리거를 잘 보시면 트리거가 없나? 이거는 좀 쓰기가 애매하겠네요. 그러면 끌어다 땡겼을 때 이걸 value changed라는 어떤 트리거가 필요한데요. 그게 구현이 안 돼 있네요. value changed가. 자, 그럼 뭐 요건 요 정도 수준으로 그냥 해야 될 것 같네요. 좀 더 어렵게 하려고 했으나. 그러면 보자. 잠시만요. 좋아. 그럼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벨 2. 제가 요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막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제 이제 직장 상사가 와서 그러는 거죠. 야! 녹화한다, 야. 요거, 로터리 엔코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DC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라는 겁니다. 홈 어시스턴트에서 ESP 홈을 이용을 하는데, 얘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DC 모터 속도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점진적으로 떨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하는 거죠.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난 거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건데요. 제가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같이 이렇게 답습을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한 5분 전에 이 내용이 생각이 났거든요. 로터리 엔코더 가지고 뭔가 감지하는 것은 이미 ESP 홈에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보여드렸고, 딱 그림이 있거든요. 로터리 엔코더 그림이. 어디지? 잘 안 보이네. 여기 있네요. 자, 로터리 엔코더. 모양도 딱 똑같죠? 자, 하라는 대로 먼저 하면 됩니다. 얘도 센서로 빠지네요. 그럼 센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 일단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센서 얘도 추가를 해야 된다네요. 인버트 트루. A하고 B하고 핀 두 개를 정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핀 A, 핀 B. 이게 뭐죠? 갑자기 보니까 좀 생소하네요. 여기다 그냥 바로 적으면 되는 거네. 자. 자, 3, 4, 5번, 6번에 연결하면 되겠네요. 요거 디지털 5번 핀. 디지털 5번 핀이 GPIO 14고, 6번이 12번입니다. 5번, 6번. 그리고, 잠깐만요.
딱 요맘때쯤 하면 기침이 막 나오네. 로터리 엔코더를 딱 이렇게 보시면 CLK라고 된 핀하고 DT라고 된 핀이 있거든요. CLK 핀을 5번에, DT 핀을 6번에, SW는 빼고 플러스 5V,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아유 죽겠다. 뭐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으니. 자, 다 달았죠? 아우 죽겠네. 말을 하면 기침이 나와가지고요. 말을 못하겠습니다. 자, 다시 릴렉스를 좀 하고. 일단 프로젝트에 로터리 엔코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센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미 아까 센서 추가해 놓은 게 있었죠. 요거 펄스 카운터. 그러니까 조거 밑에다가 얘가 대롱대롱 달리면 되는 거죠. 요만큼만 가지고 가서 요렇게 아우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매력적인 트리거가 보이죠? on clockwise 오토메이션 할 때 쓰는 거죠. on anti clockwise 반시계 방향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럼 요 트리거일 때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그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 요렇게 땅 가지고 와서 on clockwise 됐죠? 그럼 on clockwise일 때는 시계 방향이니까 요때 속도를 올리겠다. 스피드 업. 요 ESP 홈에서 요거 샵 붙이면 주석이에요. 스피드 다운. 그럼 속도를 올리고 내리는다는 개념이 이 제가 조금 전에 추가해 놓았던 아웃풋이라는 컴포넌트 있었죠? 요 아웃풋에 PWM 출력을 셋하는 거니까 아웃풋이라는 컴포넌트에 액션을 찾으면 되겠죠. 트리거는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on clockwise라는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액션을 뭐를 줄 건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액션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아웃풋이라는 겁니다. 아웃풋 찾습니다. 여기서 PWM 출력을 세팅하는 액션 set level이라는 게 보이네요. 아, 그럼 output.set level 이건 아까 위에도 했었구나. 자, 하여간 요거 가지고 가서 set level 그죠? id가 갑자기 급 자신감이 좀 떨어졌는데요.
뭐지? 하나의 아이템에 두 가지 액션을 쓸 수가 없다. 됐네. 자, 들여쓰기의 문제였네요. 그럼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로터리 엔코더라고 하는 것은요, 돌리면 돌리는 대로 무한히 회전하는 거거든요. 뭔가 절대적인 값이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리면 카운트가 무한정 올라가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DC 모터의 속도를 0에서부터 100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빙글빙글 돌리면 뭐 10, 20, 30, 40, 50, 100, 110, 120, 130 계속 올라가거든요. 쟤를 어떻게 지금 제어를 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결국 여기다가 들어가야 될 것은 람다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람다식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괜히 꺼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재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여기 들어가야 될 개념이 제가 봤을 때는 람다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람브다. 요거 기본 원리는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여기 이제 C++ 코드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딱 써두면 되는 거죠. 아닌가? 저도 좀 쓰는 게 서툴러 가지고 죄송합니다. 람다 맞는데? 람다 콜. 잘 모르겠을 때는 오토메이션이라고 검색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털어보시면 됩니다. 맞잖아요. 람다. 콜론을 안 했네. 콜론을 빼먹었죠. 저거 됐죠? 그럼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요. 로터리 엔코더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이 아웃풋 컴포넌트라는 이름을 가진 요 녀석을 레벨을 무조건 0.5로 돌릴 때마다 0.5로 지정을 하는 건데 요 0.5 자리에다가 원래 값에다가 뭔가를 더해가지고 증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가진 원래 값이라는 게 뭔가라고 해서 봤을 때 제가 예상하기로 어제 했던 걸 추론해 봤을 때 요거의 스테이트가 아마 지금 원래 설정돼 있는 값일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0.1을 더해서 값을 출력을 해주라라고 하면 일단 될 것 같죠? 일단 상상력을 동원해 보건데, 그죠? 요렇게 하는데, 문제는 저 값이 100%가 넘어간 다음에는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0.1이라는 거는 10%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조건을 겁니다. if,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고, 자, 요 값이, 여기 들어있는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올라가서 이제 1을 넘어서게 될 것 같으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맞죠? 맞죠? 이미 1이 돌아가서
1이 될 때까지만 하고, 요까지. 같다는 포함이 되면 안 되겠네요. 1이 되기 직전까지 하고, 그 다음 0.9에서 1이 더해져가지고 1이 될 거니까 1부터는 이제 작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딱 한번 써도 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감소하는 쪽은 이제 반대겠죠? 감소하는 쪽은 쓱 가지고 와서 얘는 까내려가는 쪽이거든요. 반시계 방향으로 속도가 10%씩 현재 상태에서 10%씩 까내려가는데 0이 아닐 때까지 하면 되겠구나. 자, 0이 아니면 그냥 무조건 까내려가는 거고 0.0이고 얘는 1이 아니면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할게요. 얘는 0보다 클 때 까내려가면 되겠죠. 음의 값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퍼센테이지, 그 속도라는 거는 지금 DC 모터가 돌아가는 속도 파워가 0에서부터 100이라는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0에서부터 1.0이라는 값이 되는 거겠죠. 1.0을 넘어도 안 되고 0.0보다 떨어져도 안 되는 거니까 제약을 한번 더 보는 겁니다. 에러 안 나죠 일단. 되는지 만지. 이게 지금 먹히는 구문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재밌겠죠? 에러 났다. 스테이트라는 게 없나 보네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가지고 오지?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람다식으로 지금 빼와야 되는데요. 센 레벨.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결국 전역 변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좋지 않네요. 좋지 않아. 그죠? 여기는 전혀 힌트가 없네요. 큰일 났다. 액션에 관련된 람다식만 있고, 이 현상을 이제 극복을 하시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 지금 디지털 4번 핀에 디지털 3번 핀에 걸려있는 모스펫의 속도 제어하기 위한 PWM이 출력이 몇 %로 설정이 되어 있는가, 현재 상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구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 매뉴얼 상에서는 그게 도출이 안 돼 있네요. 그죠?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글로벌 베리어블이라는 게 여기 있거든요. 글로벌 베리어블. 얘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인테저. 이건 또 색다른 개념이네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전역 변수를 이렇게 해서 이제 쓴다는 것 같고, 전역 변수 인테저가 아니라 플로트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 글로벌이라 하겠습니다. 리스토어 밸류, 이니셜 밸류,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일단 해보죠. 그럼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id에 마이 글로벌이라고 호출해서 쓰면 되니까 여기다가 id에 마이 글로벌, 저 값을 마치 저거인 양 쓰면 되겠죠. id에 마이 글로벌을
가지고 와서 요 값에다가 0.1을 더, 요 값에다가 0.1을 더해서 요 값을 set 하면 되겠죠? 문제는 얘가 call by value인지 뭐 그건지를 모르겠네요. 요렇게 세팅하면 전역 변수의 어드레스에 그냥 기록이 되는 거겠죠? 자, 됐네요. 됐고, 좀 복잡하네요. 그죠? 0.1씩 빼가지고, 지금 좀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녹한다를 보고 있습니다. 자, 뭔가, 개념적으로는 문제 없죠? 전역 변수 하나 두고, 그놈의 시작이 0인데, 로터리 엔코더를 돌리면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도록 하겠다. 일단 에러는 안 나죠. 좋습니다. 자, 요까지 해서 만약에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좋은 시도였다 하고 그냥 직전 예제까지 해가지고 저장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다루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은데 저도 아직 그거를 해결하는 단계까지 도달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자, 과연 이 로터리 엔코더를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이봐요. 녹화한다 못하는 거 없죠? 자, 로터리 엔코더 레버를 떼깍, 떼깍. 이제 천천히 돌기 시작하죠? 됐죠? RPM 한번 가보죠. 많이 올라갔네. 5000rpm 이래 나오다가 이제 줄여보겠습니다. 제가 로터리 엔코더 레버를 돌리니까 중중중중 돌아가다가 0이 됐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상충해야 되는 게 set 50, 100을 누르게 되면 전역 변수 값을 같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전략이 나와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로터리 엔코더 레버를 돌려서 전역 변수 값을 0에서 100 사이로 조정을 해서 파워를 설정을 하는데 요 놈이 버튼을 눌러서 50%, 100%, 0%를 눌렀다면 그 로터리 엔코더가 알고 있는 전역 변수 값하고 실제 세팅된 값하고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프레스 했을 때 람다식으로 저 전역 변수의 값을 같이 업데이트를 해주면 이 예제가 이제 완벽해지는 겁니다. 해보죠.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얘대로 하고 람다식도 같이 걸 수가 아마 있을 거예요. 요렇게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그죠? 에러 아니죠? 여기다가 이렇게 복잡하는 게 적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0% 버튼이니까 이게 이제 0이 전역 변수가 0으로 세팅이 되면 되겠고, 요런 코드 제가 남겨드리는 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와, 어렵다 하고 그냥 치우지 마시고, 상당히 뭔가 얘는 0.5 의미가 있는 그런 예제였습니다. 됐죠? 1.0 어렵죠? 성공했다. 그러면 예상되는 결과는 50%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제가 로터리 엔코더를 돌리면 50% 지점부터 속도가 더 올라가는 게 원래부터 맞는 거죠. 100% 버튼을 누른 다음에 로터리 엔코더 레버를 돌리면 100지점에서 속도가 깎여야지, 얘가 알고 있는 전역 변수 마지막이 50이었잖아요. 50부터 깎여 내려가면 우리가 의도한 결과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한 3주만 더 하면 이제 홈 어시스턴트 ESP 홈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주 정도만 더 하면. 채팅창.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셋 50%. 50% 눌러놓고, 제가 요 로터리 엔코더 레버를 돌리면, 여기서 속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50% 누르면 50%로 줄어들었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여기서 속도가 까져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돌아가죠? 그렇습니다. 로터리 엔코더 스텝도 여기 나오네. 됐죠? 너무 어렵나요? 여기 한 가지 정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현재 모터가 몇 %로 세팅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좀 출력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왕 어렵게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 출력하는데 특화된 컴포넌트가 한 놈이 있는데, 텍스트 센서라는, 맞나? 텍스트 센서라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텍스트 센서라는 컴포넌트는 그냥 문자열 출력하는 레이블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템플릿 텍스트 센서 누르시고, 자, 요 놈을 딱 추가를 합니다. 이거 아닌가? 템플릿 텍스트 센서. 요거 하면 되겠네요. 자, 얘를 여기다가 딱 때려놓고, 요 놈 이름은 현재 DC 모터의 파워라고 하죠. DC 모터 파워의 업데이트 인터벌은 1초에 한 번마다 하는 걸로 하고, 여기 람다 리턴 돼 있는 거 있죠? 요 리턴 하는 값이 전역 변수로 지정되어 있는 요 글로벌 마이 밸류라는 요 값을 리턴 해가지고 텍스트 박스에 뿌려주면 되겠죠? 자, 요걸 리턴하는 게 아니라 id에 my 글로벌을 리턴을 시키겠다. 람다식을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람다식이라는 것은 심오한 것이고요. 람다식을 사용하고 템플릿 노드를 쓸 때부터 ESP 홈의 자유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홈 어시스턴트와 ESP 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기능하고 기본적인 오토메이션만 활용을 한다면 뭔가 조금 깝깝한 구석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은 이런 건데 얘네들이 제공해주는 것만 가지고 하려니까 다 내가 원하는 게 100%가 구현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건데, 그거를 격파하기 위해서는 템플릿하고 람다식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플로트. 얘가 왜 플로트인 게 왜요? 플로트면 안 되나? 텍스트 센서. 아니면 그냥 센서 데이터에 붙여도 되겠네. 그렇네. 텍스트 센서 하지 말고. 자, 템플릿 센서로 가겠습니다. 템플릿 센서. 뭘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센서, 코어의 센서, 템플릿 센서로 가셔서 센서가 이미 여기 있으니까 이 플랫폼이 하나 추가돼야 되겠죠. 요만큼이 이렇게 추가하고 DC 모터 파워 업데이트 인터벌은 1초고 선 바이너리 센서 요거
return my global. 됐죠? 다시 해봅시다. 지금 DC 모터 제어하는 거하고요, 유량 제어하는 거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다만 RPM 같은 경우는 펄스당 그게 무슨 말이지? 분당 몇 번 펄스가 뛰었는지 카운트를 하면 되는데, 유량 센서는 펄스 하나당 누적해야 되는 유량의 양이 있거든요. 그거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니까 그 계산식만 조금 수정을 하면 되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터라는 걸로 구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이제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예제 5번의 완성이죠. 예제 5번의 완성의 모습이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 자, 왜 한 개 안 나오냐? DC 모터 파워 0.0 나와 있다, 그죠? 그럼 일단 이 버튼부터 한번 눌러보죠. 자, 이 버튼을 먼저 딱 눌러가지고 50% 0.5 나오죠? 여기 아래쪽에 DC 모터 파워 1.0 나오죠? 이제 로터리 엔코더 레버를 제가 돌려보는 겁니다. 이거를 깍깍 0.9로 깎인 거 보이죠?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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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로터리 엔코더의 스텝 수는 지금 상관없는 겁니다.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값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맥스 파워 만들어주고, 여기서 50% 버튼 누르면 0.5로 주는 거 보이죠? 100 누르면 1.0으로 늘어나고, 0 누르면 0 되고, 전역 변수를 중간에 끼고 여기저기서 땡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람다식을 이용해가지고 제어를 하면 되겠다 하는 전략을 오늘 드디어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뭔가 복잡한 제어할 일이 있으면 이런 수순으로 뭔가를 한번 트라이 해볼 거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5번이었습니다. DC 모터 파워 제어, DC 모터 제어와 RPM 측정. 아이고 힘들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네요. 이제 DC 모터 여기까지 하고 치우고, 워터펌프는 켠다 끈다 두 개밖에 없고 속도 제어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냥 이 모스펫을 릴레이처럼 쓸 겁니다. 펌프를 켠다, 펌프를 끈다. 일단 다 뽑고 새로 하겠습니다. 다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거는 뽑을 필요가 없었네. 방금 했던 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2주차에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만 신이 너무 나서 끝까지 만들어 버렸는데요. 2주 만에 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워터펌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유량 센서인데요. 유량 센서 원리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DC 모터 홀 센서 가지고 펄스 측정하는 거랑 똑같은데, 요 놈의 이제 특별함이라 한다면, 펄스가 한 번 생길 때마다 요쪽으로 물이, 그러니까 펄스가 5888회 펄스가 측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1리터가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한 번 펄스가 발생했다는 말은
5888분의 1만 1리터만큼 지나갔다라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5888분의 1리터. 자, 펌프에다가 요 모스펫을 딱 물려주고, 얘도 DC 모터랑 매한가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예제에서 0% 100% 누르면 결국 온오프 하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제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 모스펫을 PWM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제어할 수 있지만 디지털적으로 지금은 제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아웃풋의 PWM으로 쓰는 게 아니라 스위치 컴포넌트를 이용해 가지고 하이로우를 걸어주는 방향으로 야금야금 수정을 해 나가 보도록 하죠. 워터펌프니까 물을 빨아 당겨야 되겠죠. 이렇게 물에다가 딱 꽂아놔주고 펌프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량 센서는 선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녹한다가 지금 쓰는 유량 센서는 YFS401이라는 아주 흔하디 흔한 커피 자판기 같은 데서 쓰는 유량 센서라고 합니다. 빨간 선 5V, 까만 선 그라운드, 노란 선을 디지털 4번에다가 뿅 꽂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해놓은 결과하고의 차이를 일단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그대로 일단 돌아갈 거다 하는 게 녹한다의 생각이니까 그게 맞는지 한번 보죠. 조금 전에 DC 모터와 RPM을 측정하던 홀 센서가 연결되어 있던 자리하고 똑같은 데 연결할 거거든요. 자, 그대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자, 여기 딱 보면 자, 여기서 100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이제 워터펌프가 켜지는 거예요. 이거 연결을 안 했구나. 잘 보시면 모터 RPM이 곧 올라갈 건데요. 이거 안 올라가냐? 엉뚱한 데 꽂아놨네. 자, 여기 보시면 모터 RPM 올라가고 있죠? 유량 센서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끄면 0 되죠? 다시 셋 백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은 RPM이 아니라 펄스 한 개당 5888분의 1리터씩 증가를 시켜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한 땀 한 땀 수정을 해 나가도록 하죠. 자, 제어는 스위치 가지고 할 거예요. 스위치 컴포넌트에 GPIO 스위치 가지고 오면 되겠죠? 여기서 갈아 끼워야 될 부분이 지금은 버튼 가지고 제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전역 변수 이것도 필요 없고 아웃풋 이것도 필요 없죠? 날리고 요것도 필요 없고 자, 이거는 로터리 엔코더도 지금 필요 없죠? 로터리 엔코더도 날립니다. 템플릿 요것도 필요 없고 자, 됐네요. 자, 요거 이제 역할이 워터펌프 컨트롤입니다. 켜고 끄는 거 되는 거죠. GPIO 5번에 연결이 돼 있고 요렇게만 하면 바로 켜고 끄고가 지금 되는 겁니다. 켜고 끄고 RPM 측정하고 기본적인 걸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죠. 메저먼트 이제 요거 단위는 밀리리터로 지정을 할 건데요. 밀리리터 이게 계산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워터플로우라고 하죠. 이 잘 보시면 센서의 한 종류잖아요. 펄스 카운터가 센서인데 센서 코어 쪽으로 가봅니다. 그럼 여기 어마무시하게 필터라는 항목이 나오거든요. 필터스에서 센서에 내가 원하는 센서 값에 필터를 걸 수가 있는데요. 일단 측정되는 센서 로우 데이터에다가 필터 안에 있는 항목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순서대로
따다다다다닥 연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멀티플라이라고 된 것은 그 순수한 값에다가 뭔가를 곱하는 게 되는 거고, 캘리브레이션은 그 선형적으로 값을 이렇게 스케일링 하는 거고, 뭐 미디안 요런 것들은 필터입니다. 신호가 이렇게 센서 데이터가 불안정할 경우에 스무스하게 만들 때 요런 전략들을 쓰면 된다. 이거 몽땅 다 그냥 집어넣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막 무식하게 쓰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 뿐이죠. 저는 람다로 하겠습니다. 람다. 필터가 위치가 그냥 여기가 되는 거죠. 필터를 거는데 람다 필터를 걸겠다. 그러면 여기서 요 람다식은 한 줄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요렇게 다음 줄에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도 있다라고 했죠. 요게 다음 줄로 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줄, 멀티라인으로 쓸 때는 요렇게 쓰는데, X라고 표현된 미지수 있죠? 요 X가 바로 로우 데이터가 됩니다. RPM, 순수한 측정된 RPM 값이 얘인데, 지금 이 센서 데이터로 펄스 카운터로 측정되는 값이 분당 몇 번 펄스가 발생했냐, 요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지금 펄스가 몇 회 측정이 된 게 아니라 1초에 한 번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간격을 제가 1S라고 해놨잖아요. 업로드 인터벌을. 그럼 1초마다 한 번씩 업로드가 되는데, 1초마다 한 번씩 펄스량을 계산하는데, 그것을 분당 펄스량으로 환산해서 전송합니다. 그러니까 1초마다 초당 몇 번 펄스가 계산했는지를, 지금 초당 몇 번 펄스가 나왔는지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분당 몇 펄스이냐가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에다가 이미 60이라는 값이 곱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60을 먼저 나눠야 되겠죠. X 나누기 60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초당 펄스가 몇 회인가가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1초에 몇 펄스가 계산이 되었다. 잠깐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거는 의미 없는 거구나.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RPM 값으로 그대로 둘게요. RPM 값으로 그대로 두고,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거는 요게 아니라, 물이 얼만큼 공급이 되었는지 총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지금은 1초에 한 번씩 측정한 그 값을 샘플링 하는 상황이고, 이거는 샘플링 하면 그냥 끝이거든요. RPM이라는 값은 1초에 몇 바퀴 회전했다. 오케이. 1초에 10바퀴, 1초에 10바퀴, 1초에 10바퀴인데, 1초에 10바퀴, 그 다음 10바퀴에서 20, 30, 40, 50 이렇게 해서 누적을 해서 나가려면, 지금 이 방식으로는 그게 되진 않죠. 지금 이거는 1초라는 그 시간 안에서 10바퀴, 5바퀴, 8바퀴, 9바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휘발시키면서 초당 몇 번 회전했는지를 측정하는 센서가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PWM 요 PWM 카운터에 가보시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를 제공을 해줍니다. 잘 보시면 토탈 펄스라는 거를 제공해 주거든요. 카운팅 토탈 펄스. 자, 토탈이라는 거를 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예시가 킬로와트, 순간 전력하고 누적 전력량을 같이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요걸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자, 토탈. 이거는 이제 누적해서 계산을 해주겠다 이 말이죠. 단위는 밀리리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네임은 토탈 워터라고 해두겠습니다. 그 물의 총량. 그리고 여기 요것도 필터가 똑같죠? 여기 필터가 줄줄줄줄 달리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람다식을 걸겠다 이 말입니다. 람다. 센서 코어에 람다식을 쓱 가지고 와서
먼저 미지수 x에 60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제가 했죠. 리턴. 그러니까 여기 리턴 되는 게 계속 잠이 뭐 어떻게 되는 거지? 큰일 났다. 뒤로 가기를 해버렸습니다. 뒤로 가기를 해버렸다. 아이, 새로 해야 되네. 아이, 저장을 안 하고 뒤로 가기를 해버렸네요.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를 뒤로 가기를 해야 되는데, 저거를 뒤로 가기를 눌러버렸네. 자, 금방 복구합니다. 자, 우리 원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5번이고, 얘는 펌프 컨트롤, 펌프 켰다 껐다 하는 거고, 자, 로터리 엔코더 날라갔고, 요거 날리고, 로터리 엔코더 날리면, 자, 요 상태로 일단 온 다음에, 저 토탈 카운터를 이제 붙이면 되죠. 이거 아니고. 단위는 밀리리터. 토탈 워터. 일단 여기까지 이게 세이브를 하면서 가야 되겠네요. 세이브하고, 자, 그 다음 센서 코어에 람다식을 만들면 되는데, 그 전에 일단 람다식 가지고 오고, 여기 리턴한 값이 누적이 된다는 건지 그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토탈이라는 것은 넘어온 값 그게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x 나누기 60이 초당 펄스량이 되는 거고, x 나누기 이제 60에다가 초당 펄스량, 초당 펄스량, 그죠? 그만큼 펄스가 발생했다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저 제조사 매뉴얼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5888회 펄스당 1리터이다. 그러면 1펄스는 5888분의 1리터이다. 맞죠? 그럼 여기다가 1 나누기 5888이 곱해지면 되겠죠? 요 값이 곱해지고, 그럼 여기까지 하면 단위가 리터가 나올 거잖아요. 이걸 밀리리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1000을 더 곱해주면 되겠죠. 1000 요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펄스당 몇 밀리리터가 누적이 되는가가 계산이 되겠죠. 요 값을 리턴을 시켜주는 겁니다. 됐죠? 일단 해보죠. 방금 했던 거 이해가 좀 되시나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1펄스당 5888분의 1리터다. 5888분의 1000만큼 곱해지면 되는 거죠. 1초에 한 번마다 올라오는 수치에다가. 그러면 그게 이제 유량이 되는 것입니다. 에러 안 나니까 뭔가 될 것 같은 아주 긍정적인 느낌.
자, 이제 지금 하는 건 6번 예제. 워터펌프와 유량 센서를 연결해서 대시보드로 제어하시오. 자, 토탈 워터 0 돼 있는데요. 펌프 컨트롤을 이제 딱 켜면 물이 지나가는데 토탈 워터가 0이네요. 님데 소수점이 안 나와서 그런가 보네요. 소수점이. (5888분의 1) 그죠? 요 계산식은 문제없고. 근데 이게 숫자가 너무 작게 나오는데. 잠시만요. 숫자가 너무 작게 나온다. 밀리리터는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그죠? 4밀리 벌써 뭐 한 100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 뭔가 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60 아직까지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이 날라오는 값이 그냥 누적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어차피 다 상수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곱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수 부분만 이게 이 계산식에서 변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미리 계산을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보자. 이거는 1000 나누기 5888이니까 요만큼은 5.888하고 같은 거죠. 그죠? 1000 나누기 5. 아니다. 5888. 아니구나. 계산식이 좀 지저분하네. 1 나누기. 그렇네요. 0보다 작아야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60이 더 나눠지는 거니까 0.00 곱하기 100. 숫자가 너무 작은 게 맞구나. 잠만요. 예를 들어 지금 x가 지금 2000이다. 60 1000 곱하고, 그죠? 플로팅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을 1000 나누기 60 16.67을 여기다가 곱해버려야 되겠네. 16.67. 얘가 소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만 계산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소수점 밑에 있는 부분을 약간 미리 그러니까 정보를 읽지 않도록, 플로팅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정보를 미리 따따따따 계산을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 이상하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죠? 1ml. 최준환님 반갑습니다. 1리터, 2리터. 아, 좀 읽어봐야 되겠다. Number of pulse. 총 펄스량을 계산을 한다. 총 펄스량. 아, 그러면 총 펄스량을 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초당 데이터가 올라오는 거고 이거는 총 펄스량이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이미 펄스 카운트랑 같은 개념이겠네요. 아, 그렇다면 이게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저기서 말하는 토탈 카운트라는 것은 전체 펄스량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그 펄스량 곱하기 5888 펄스당 요만큼 리터니까 요만큼 곱해주고 1000을 곱해주면 되니 계산 이 부분이 그냥 곱해지면 되는 거였네요. 아, 그렇네. 그죠? 0.1698 정도 곱해주면 되겠네요. 0.1698 정도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이제 값이 좀 방방방방방방 올라가겠죠. 됐다. 해보죠. 자, 언제 펌프 온하면 자, 유량이 이제 제가 예상했던 수준으로 올라가죠. 토탈 워터가 쫙 올라가는 겁니다. 요 모터 RPM이라고 된 것은 지금 유량 센서의 안에 내부에 프로펠러가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다 이 말이고 토탈 워터는 이만큼 물의 양이 지금 지나갔다 전체의 양이 그렇다 이 말이죠. 됐죠? 그렇습니다. RPM으로부터 유속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속까지는 필요 없겠고 자, 이제 펌프에 들어있는 물 빼고 자, 펌프 시연 끝났습니다. 이 방금 보셨던 게 6번 예제입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또 한 곱이 넘겼네요. 워터 펌프와 유량 센서. 자, 이제 7번 예제를 마지막으로 오늘 454편을 끝을 낼 건데요. 정리해놓고 마지막 거 뭐 할 건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홈 어시스턴트가 다운이 되면 과연 뭐는 작동이 되고 뭐는 작동이 안 되고 이런 거를 좀 한번 가늠을 해볼 건데요.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만드는 비교 샘플을 활용을 하면 그거를 좀 도출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면 외국 형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요. 자기 집에다가 전등 스위치를 요 홈 어시스턴트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전등 스위치를 딱 올리면 여기 달려있는 이 전구가 이렇게 불이 삥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거실에 있는 불을 켜고 끄는 것을 홈 어시스턴트를 매개로 자동화를 걸어놨다 이 말이죠. 그런데 홈 어시스턴트가 꺼졌어요. 꺼지면 요거 두 개의 연결 관계가 성립이 안 되니까 얘를 켰다 껐다 해도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지금 두 가지 오토메이션이 존재하잖아요. HA, 그러니까 홈 어시스턴트에서 UI에서 걸 수 있는 자동화가 있고, ESP 홈에 들어가는 YAML로 작성이 되는 자동화 코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녹한다의 가설은 이렇습니다. ESP 홈으로 사물 인터넷 보드에 그러니까 GPIO 컴포넌트나 이런 것들을 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홈 어시스턴트에서 자동화를 걸게 된다면 자동화를 거는 규칙은 홈 어시스턴트에 있는 거니까 홈 어시스턴트가 다운이 되면 얘는 당연히 작동이 안 되겠죠. 그런데 YAML로 작성된 자동화 코드를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집어넣어 준다는 의미는 얘가 그 코드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돌아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어떤 일단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테스트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재밌겠죠? LED 두 개, 버튼 두 개를 달 거예요. 버튼 두 개랑 LED 두 개. 어쩌면 원래부터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녹한다의 개인적인 지적 호기심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제가 의도한 대로 작동이 된다면 홈 어시스턴트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기침이 잘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버튼 두 개는 이 버튼, 오른쪽 버튼을 디지털 3번에 연결하고 왼쪽 버튼을 디지털 4번에 연결할 거예요. 일단 공통 그라운드부터 좀 연결해주고, 또 점프 케이블이 자, 이제 버튼 연결하고 요런 세세한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잘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버튼 디지털 3번, 왼쪽 버튼 디지털 4번. 다음 오른쪽 LED 디지털 5번, 왼쪽 LED 디지털 6번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하고 오른쪽 LED의 자동화 관계는 홈 어시스턴트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왼쪽 버튼하고 왼쪽 LED 관계는 YAML로 작성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홈 어시스턴트가 켜지면 두 개 다 일단 작동이 되겠죠. 홈 어시스턴트를 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 예상은 오른쪽 거는 작동이 안 되고 왼쪽 거는 분명히 작동이 될 것이다 인데,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 홈 어시스턴트의 UI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화를 걸 거고, 요거는 YAML로 작성할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두이노 ESP8266 내부로 들어가는 정보가 되는 거고, 이 정보는 홈 어시스턴트가 알고 있는 정보가 될 건데요. 요렇게 연결해서 자동화를 구성한 다음에 홈 어시스턴트를 꺼버렸을 때 얘는 안 되고 얘는 될 것이다 하는 게 녹한다의 가설인데, 그게 맞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됐죠?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럼 스위치 두 개랑 바이너리 센서 두 개랑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죠?
바로 하는 겁니다. 바이너리 센서 2개, GPIO 쓱 가지고 와서 스위치는 여기 이미 있네. 자, 그럼 요 카피해서 LED가 6, 3, 4, 5, 6번에 있으니까 14, 12죠. 14, 12. 요게, 스위치 1. 이게 스위치 2. 그 다음 바이너리 센서. 5번, 4번이죠. 요거는 버튼 1 이건 LED 1, 2 하는 게 맞겠네요. LED 1, LED 2. 그럼 버튼 1은 버튼 LED 1, 버튼 2는 LED 2 요렇게 이제 매칭 관계가 성립이 될 거고 LED 2하고 버튼 2의 관계를 여기서 이제 YAML로 자동화를 걸어줄 건데 요 놈에다가 ID를 하나 줄 거예요. ID는 MyLED2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동화 거는 방법은 일단 이 바이너리 센서가 프레스드가 됐을 때 작동이 되는 거죠. 바이너리 센서 코어로 가셔서 on 프레스 여기 있죠. on 프레스 하면 스위치를 턴온 한다. 요 예제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턴온 시키는 게 아니라 톡을 시키는 걸로 하죠. 켜져 있으면 끄고 꺼져 있으면 켜는 걸로. 토글도 있을 건데. 온 이것들은 다 그거고 이건 여기가 아니라 스위치 쪽으로 가 있는 거죠. 액션이니까. 액션. 스위치. 여기 있죠. 셋 스위치 토글. 얘를 가지고 와서 잡아 넣어주고 스위치 이름이 MyLED2가 되는 겁니다. 에러 안 나죠. 그럼 얘랑 얘 관계는 지금 요 YAML 코드로 자동화가 구성이 된 거잖아요. 요렇게 그냥 업로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버튼 1하고 LED 1의 관계는 이제 홈 어시스턴트에서 맺어줄 거예요. 미리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죠. 구성하기, 자동화. 이게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 이제 이거하고 마무리 할 거니까,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미리 질문을 싹 올려주시고, 질문이 없으시면 끝나자마자 바로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8채널 릴레이 할 겁니다. 요거. 자, 됐고. 자, 자동화 만들러 가죠. 새 자동화. 자, 녹한다 디바이스에 이름을 뭘로 지어놨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자, 다시. 여기 있죠? 버튼 1이 켜졌을 때, BTN1이 켜졌을 때, LED1을 토글 하겠다. LED1을 토글 한다.
요래 딱 만들어 두면 이제 그죠? 얘네들 두 개의 관계가 왜 안 되노? 아! 맞다. 이 바이너리 센서 계속 까먹네요. 자, 바이너리 센서는 그냥 저거 갖다 쓰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인풋 풀업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요만큼을 이걸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요거. 자, 아두이노에서 쓸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핀 대신에 요렇게 핀 대신에 요렇게 아, 인버트 안 했네, 또. 아하이, 참. 인버트를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인버터까지 넣어줘야 돼요. 하이와 로우 상태를 뒤집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제가 ESP 홈하고 홈 어시스턴트 계속 쓰면서 느끼는 것은 이거 좀 잘 쓰면 굉장히 재미난 것을 많이 만들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거기까지 가려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동화 다 걸려 있을 거고. 이거 뭐지? 아직 연결 안 됐니? 뭐죠? 뭐지? 뭐 될 것처럼 얘기해놓고 안 된다, 그죠? 뭐지? 아무 반응이 없네요, 지금. 자, 버튼 5번, 4번. 아! 아이고. 그라운드 연결을 하나도 안 해줬네. 정신줄을 놨습니다, 지금. 그라운드 연결을 한 개도 안 해줬죠. 플러스만 연결해놓고 지금. 됐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 놈은 홈 어시스턴트의 자동화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거죠. 오른쪽 버튼. 왼쪽에는 YAML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자, 요 코드 이제 저장해 놓고 홈 어시스턴트를 아예 어차피 꺼야 되니까 꺼버릴 겁니다. 여기까지 해놓은 코드 저장하고 막판 세레모니 같은 거죠. 홈 어시스턴트 HA와 YAML의 자동화 테스트. 뭐라고 적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요래 해두고, 얘가 지금 홈 어시스턴트잖아요. 이제 컴퓨터를 끄는 겁니다. 요 컴퓨터를. 자, 종료. 그럼 홈 어시스턴트가 이제 꺼진 상황이죠. 여기서 새로 고침해도 응답 없으면 뜨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작동이 될 것인가 해보죠. 얘는 당연히 작동 안 되겠죠. 얘는 이미 안 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왼쪽 얘가 이제 상당히 궁금한데요. 되네요, 그죠? 내 말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얘는 되잖아요. 홈 어시스턴트가 켜진 거랑 상관없이 얘는 지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 전등에다가 뭔가 수동으로
장치를 달아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노칸다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래요. 다음 주에 실제로 쓸 수 있을 만한 전등 제어 그 스위치를 만들 건데, 이 다마가 이렇게 있잖아요. 다마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천장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가가지고 아니구나. 그러니까 요놈 켜고 끄는 거를 별도의 ESP8266 보드를 이용해가지고 스위치를 켜고 끄는 개념이라면 조금 전처럼 홈 어시스턴트가 팍 꺼지면 얘가 얘를 제어하는 것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요놈 벽 안에 이제 ESP8266 보드가 들어있을 건데요. 요 한편에다가 밖으로 빼가지고 적외선 근접 센서를 달 겁니다. 요렇게 생긴 거. 요거를 조금 모양이 예쁘게끔 이렇게 달면 되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홈 어시스턴트가 켜져 있을 때는 저 벽에 붙어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제어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사람이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질 거잖아요. 저 전등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유일무이한데, 홈 어시스턴트가 꺼지면 스마트폰으로도 안 되고 컴퓨터로도 안 되고 수동 스위치로도 안 되고 모든 방법이 다 막히게 되는데, 그때 이 적외선 근접 센서하고 요 전등을 제어하는 릴레이를 GPIO 관계로 엮은 다음에 YAML로 작성된 자동화 코드를 넣어 놓는다면 이 적외선 근접 센서로 뭔가 센싱을 해주면 이 전구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실험 결과로 홈 어시스턴트와 관계없이 적외선 센서에 뭔가 싹 감지가 되면 켜지고 싹 감지가 되면 꺼지는 건데, 벽에 붙어있는 스위치는 지금 전등을 켜고 끌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홈 어시스턴트가 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죠? 수동으로 제어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의 아주 중요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홈 어시스턴트에서 제공해주는 자동화 기능은 디바이스끼리 묶을 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간 자동화를 구성할 때는 이때는 HA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자동화 걸고, 디바이스 안에서 자동화가 돌아갈 때는 YAML로 작성하는 게 홈 어시스턴트가 다운되든 말든 이 자동화는 유효한 거니까 하나의 보드 안에서 돌아가는 자동화 관계는 YAML로 반드시 작성하는 게 정확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두 개 관계 정확히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만 보면 이제 그 홈 어시스턴트가 100% 정확하게 돌아가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컴퓨터 이유 없이 컴퓨터 꺼지거나 TV 꺼지는 거 다들 경험하신 적 있죠? 잘 나가던 자동차도 갑자기 시동 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기계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수동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놔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노칸다가 생각하기로는 YAML로 지금처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YAML로 작성하는 자동화 중에 리모컨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리모컨 수신하는 센서, IR 센서, 수신 센서를 달고요. 그리고 리모컨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리모컨 키에 특정한 아이디를 이제 매핑을 한 다음에 홈 어시스턴트가 다운됐을 때는 리모컨 가지고 수동 제어를 하는 거죠. 리모컨에 버튼 많이 있으니까 버튼마다 기능 이렇게 부여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뿅뿅뿅뿅 누르면 얘가 이제 예를 들어 버튼의 위에 이만큼은 전등 제어할 때 쓰고 나머지 요만큼은 에어컨 제어할 때 쓴다든지, 집안 전체가 자동화가 걸려있긴 하지만 홈 어시스턴트가 다운이 되면 그때부터는 각계격파죠. 보드가 각자 이제 돌아가는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들의 관계를 묶는 게 홈 어시스턴트이기 때문에 그때 보조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반드시 마련을 해놔야 우리가 편리하다는 명분을 만들 수 있고, 이거를 만약에 누구한테 팔아먹는다라고 했을 때 좋은 하나의 설명거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좋다, 집안에 자동화를 이렇게 걸 수가 있다, 그러나 혹시나 컴퓨터가 서버가 다운이 되더라도
보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전혀 답답하지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좋은 실험이었네요. 다시 한번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앞으로 홈 어시스턴트를 할 때, ESP 홈을 사용을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잣대로 작용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저거 홈 어시스턴트의 자동화 UI 쪽에 가면 클릭 몇 번이면 만들 수 있는데 왜 저거 저 스크립트로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있으면 좋아요도 좀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녹한다가 도망간 다음에도 뭔가 하실 말씀이 생각이 나시거나 아니면 또 뭐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하신 분이 계시다면 녹한다의 오픈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셔서 참여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에 스마트폰으로 딱 접속하신 다음에 커뮤니티라는 탭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제가 오픈톡방 링크입니다 하고 남겨둔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그 링크를 딱 누르시면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이동이 될 건데, 지금 대략 한 70여 분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도란도란 아주 재밌게 놀고 있으니까 와서 계속 계셔도 되고 놀다가 가셔도 되고,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눈으로 보기만 보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셔도 저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존재하니까 오셔가지고 저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뭐 뾰족한 질문 없을 것 같으니 오늘 454편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